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컨셉을 소대장님이라고 해도 되나요? 다시 인사. 네, 소대장님이 편하지 않나요? 오늘은 그 청소 일을 하면서 패션 브랜드를 만들어서 팝업 스토어를 열게 된 그 브랜드의 대표님을 만나러 왔거든요. 예. 한번 숙소로 제가 방문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집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숙소입니다. 숙소요. 이 건물을 사신 거예요? 저 오늘 서울에 출장 와가지고 네. 5일 동안 숙소를 잡았습니다. 울산에 원래 계시는데 서울에 잠깐 출장 나오신 거군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 예, 안에 들어가시죠. 이쪽에서. 저 울산에서 청소하고 있는 청년 청소부 김은민이라고 합니다. 예, 김은민 대표님. 예, 숙소 안으로 잠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좀 누추한데 숙소가 되게 애들 지금 준비하고 깔끔한데? 있어가지고 예. 그렇군요. 지금 몇 명 정도가 같이 여기 와 계시나요? 6명입니다. 6명이요? 네. 그러시구나. 6명은 다 어떤 관계세요? 다 청소하는 동료들입니다. 갑자기 바지를 갈아입으시려고. 편하게 갈아입으셔도 하라고, 됩니다.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네,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예. 이 옷하고 지금 오늘 입으신 옷하고 약간 컨셉, 숙소랑 옷이 좀 색깔이 비슷하셔가지고. 그런가요? 제가 직접 만든 옷입니다. 예. 그러시구나. 지금 입으신 옷이 직접 만든 네. 옷이군요. 옷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간단하게? 길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이 안 돼서 거기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저희 행사하는 곳으로 출근합니다. 행사는 어디서 하죠? 서울 코엑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안 쓰셔도 괜찮나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거 어디다 놨지? 여기 놨고. 우산 안 쓰셔도 돼요? 전 괜찮아요. 저는 이 만든 옷이 그래요? 비 올 때 입어도 괜찮은 옷으로 제가 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방수가 되는 건 아니고 발수가 되는 발수가 옷입니다. 되는 그런 바지군요. 다시 한 번 더. 예. 이 옷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자세하게 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시죠? 저는 입주 청소부터 전기 청소, 외벽 청소, 그냥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청소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뭐 터널 청소도 하고 있고 특수 청소도 하고 있고. 청소를 특별히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청소 처음에 시작한 이유는 그냥 돈 벌려고. 네. 뭐 대단한 사명감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돈 벌려고 시작했는데 뭐 이런저런 뭐 SNS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돈보다는 뭔가 지금 얘기해도 되나?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뭔가 이런 문화, 이 현장직들의 문화를 바꿔보고 싶다. 그래서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를 직업을 바로 시작을 하셨던 건지 그 전에 또 어떤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전에는 요식업도 했고 화물 운송업도 했고 핸드폰 뭐 그것도 했고 고깃집에서도 일했고 뭐 되게 많은 일을 했었죠. 되게 많이 일 하셨네요. 그 중에 청소 쪽으로 딱 자리를 잡게 된 거는 일단 네. 돈을 보고 시작했는데 네. 돈이 되더라고요. 돈이 되나요? 네. 사람들이 대부분의 인식이 청소부 힘든 일 하면서 돈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잘하면 괜찮아요, 꽤. 모든 업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네. 나쁘지 않습니다, 수입도. 청소가 뭐 특수 청소도 하고 뭐 터널 청소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잠시만요, 차가. 잠시만요. 네. 이건가? 차 여기 있어. 그 특수 청소 같은 것도 한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특수 청소를 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네. 처음에 그런 의뢰가 들어오고 했을 때 어떻게 그거를 풀어가셨나요? 제가 처음에는 무조건 돈 되면 한다. 네. 가리는 거 없이 하자. 네. 내 사전에 안 된다는 없다. 군대에 있을 때 저희가 그 고참이 물어보면 안 됩니다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아, 가능한 방법을 어쨌든 네. 무조건 하겠다, 해보겠다. 해보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 된 데도 많고 사실. 아, 근데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막 경험이 쌓이고 축적되다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았던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청소를 했던 그런 의뢰건은 어떤 건이 있을까요? 2개가 있었는데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네. 만 2개를 꼽자면 살인 사건 현장. 아, 그 안에 막 국가수들이 와서 막 네. 피 튀긴 거 막 각도 재놓고 막 실로 막 붙여놓고 막 했는데 이제 사건이 끝나서 이제 이걸 치워야 돼요. 아. 근데 거기 피가 막 범벅돼 있었거든요. 네. 막 냉장고 밑으로도 들어가고 막 그게 피가 이제 선지가 된 거예요. 네. 거기서. 굳어가지고요? 네. 근데 그거 냄새가 살면서 한 번도 못 맡아본 냄새거든요. 그거를 이제 초창기에 그것도 가서 이제 냄새 저거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한 번에 못해서 사실 몇 번 들어가서 고객은 계속 냄새가 난다. 네. 사실 그게 몇 개월 동안 있던 피 냄새를 네. 한 번만에 지우기가 힘들거든요. 네. 아예 리모델링 하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몇 번 들어가서 해서 또 뭐 아, 끝내고 그것도 힘들었고. 청소를 한번 해줬는데 냄새가 나니까 다시 와서 더 해달라. 그렇죠. 아, 그런 예상은 했어요. 근데 네. 너무 지독한 네. 그 피 냄새니까. 와, 되게 좀 충격적이긴 했겠네요. 아예 또 그 여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정도로. 네. 또 하나는 또 어떤 건가요? 하나는 최근에 좀 화제된 게 있는데 네. 비둘기 집이라고 네. 비둘기 집 청소를 한번 했는데 비둘기 집은 아닌데 네. 숙소였는데 거기를 비둘기들이 뭐 점령을 해가지고 완전 비둘기 집이 돼버린 거예요. 네. 거기를 저희가 이제 비둘기 똥을 치우고 비둘기들 내쫓고 청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지인하고 식사를 하다가 비둘기집 얘기를 했더니 비둘기집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을 휩쓸었다고 엄청난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치우셨어요? 삽으로 다 펐습니다. 아, 근데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 팀원들 모두가 악몽을 꿨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그 막 조류 인플루엔자 막 이런 막 조류 독감 이런 게 거기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두려움이 때문에 있었구나. 온 무장을 다 하고 막 진짜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집에 아기가 있으니까 네. 내가 뭐 괜히 병 옮아 와서 얘 아, 옮기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아, 막 악몽 꾸고 막 제 애들도 이거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막 또 그날도 촬영이 오는 날이어가지고 네. 괜히 불렀나 우리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또 들어간 거죠. 그냥.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군요.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애들이 하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점점 다가가니까 그걸 꼭 해야 돼 우리가 왜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해야 돼? 네. 막 이런 말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기로 한 거 어떡하냐 지금 누가 찍으러 온다는데 그래서 그냥 하자 알겠다 해가지고 혹시 그거를 청소하고 얼마 정도의 가격을 받았는지 혹시 공개가 가능하실까요? 네, 그 채널에 가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그 금액을 얘기했을 때 좀 너무 사람들이 이게 감론을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네.
그냥 채널에서 보시는 걸로 그렇게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가장 좀 보람 있었던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인터뷰를 요즘에 많이 하면서 그런 질문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렇군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전 보람을 느끼면서 청소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저는 그냥 내가 이걸 깨끗하게 치우고 고객이 만족하는 걸로 저는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고, 고객이 만족해서 돈이 들어왔을 때 저는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난 돈을 버는 행위가 행복한 거지 네. 이걸 치우는 행위가 행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 다른 청소하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보면은 네. 내 이 공간을 깨끗하게 했을 때 너무 만족스럽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근데 네. 현실엔 없거든요, 그런 네, 사람이. 네. 인터뷰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 저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다른 분들은 일의 의미를 억지로 좀 부여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그게 만족감이 느껴진다면 네. 봉사활동 하시면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네네네. 그러면 그 고객의 만족? 고객이 정말 너무 깨끗하게 잘해주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던 적은 언제가 기억나실까요? 사실 거의 매 순간, 매 현장마다 그렇거든요. 뭐 자랑은 아닌데 등장하는 순간부터 고객은 이미 사실 감동을 조금씩 해요.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하죠? 청소를 이제 부르면 사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견적을 보러 가는 순간부터 사실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 이제 뭐 클립보드라든지 뭐 이런 걸 딱 챙겨서 조금 전문적이게 보이게끔 저는 가는데, 그때부터 사실 고객이 놀라죠.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왔지? 그리고 내가 이 오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책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솔루션까지, 이건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까지 얘기하고, 거기서부터 이미 놀랬는데 결과물도 정확하게 나오고, 그랬을 때 이제 고객은 엄청나게 놀래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좀 젊고 깔끔하게 가고 전문적인 그런 스킬로 응대를 하다 보니 고객들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감동받고 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비슷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청소와 관련된 일을 하려면 필요한 어떤 역량, 뭐 마인드, 각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3년 동안 교육해 드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항상 처음에는 그냥 일하는 것만 가르쳐 줬는데, 나중에는 그냥 가르쳐 드린 분들 중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버티는 분들도 있는데, 이 데이터를 쌓아오면서 보니까 막 가리는 분들이 있어요. 난 이 청소는 하고 이거는 내가 안 할래, 그냥 편한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못 살아남아요, 여기서. 가리지 않고 주는 대로 어쨌든 다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청소라는 필요하고요. 카테고리가 엄청 다양하거든요. 네. 엄청 넓은데 이거를 다 해도 한 달 스케줄을 꽉 채우기가 힘든데, 나는 이 청소 중에 하나만 할래. 예를 들면 뭐 유리창 청소, 매트리스 청소, 나 이것만 하나 해서 한 달 스케줄 꽉 채우고 뭐 이거에서 먹고 살래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입주 청소도 해야 되고 외벽 청소도 해야 되고 전기 청소도 해야 되고 유리창 청소도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했을 때 한 달 스케줄이 꽉 채워지는 건데, 단일 종목으로만 해선 좀 힘들다. 그리고 좀 난이도가 있다고 해서 이건 나가 못해, 이런 것도 좀 힘들다. 왜냐면 난이도 있는 현장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보면서 성장하고, 만약에 자기가 못하면은 지인들 아니면 그 커뮤니티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선배 청소부들한테 좀 조언도 구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성장할 수 있지 않나. 뭐 어떤 거든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 주셨네요. 청소를 하시면서 그 사업을 하시면서 내가 이거 괜히 했나? 이렇게 약간 후회가 되었던 점,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없으세요? 처음부터 하자마자 그때 제 딸이 다음 달에 태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직업을 바꿨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어설프게 하면 우리 식구가 다 못 먹고 산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이제 뭐 마케팅하고 영상 편집하고 새벽에 잠들고 또 새벽에 나가고 이거를 진짜 한 2년 정도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비수기가 없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절박한 마음으로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뭐 후회할 일이 없었어요. 그 이면에는 가족들과 또 딸을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군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비수기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전환점이 있었다기보다는 계속 쭉 성장하면서 잘 되었던 건가요? 네. 그래서 처음에 혼자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첫 달부터 매출이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뭐 그냥 쉽게 되네? 그래서 친구 한 명한테 추천해주고 친구도 왔는데 친구도 되네? 친구도 매출이 나오고 또 다른 친구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팀이 지금 사람이 많아진 게 제가 증명해내니까 또 다른 친구가 오고 또 그 친구가 증명하니까 또 친구가 오고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연결돼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팀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 사업을 했을 텐데 어떤 루트로 홍보나 이런 마케팅을 좀 하셨을까요? 제가 마케팅 한 방법? 네. 일단 주력은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로 포스팅하면서 오더를 땄고요. 처음에는 숨고도 이용했고 네. 숨고라고 하면 이제 고객들이 막 오더를 막 올리는 방이 있거든요. 그런 플랫폼인데 거기서 또 오더를 많이 땄고 그 다음에 당근도 했고 플레이스 세팅도 했고 인스타그램도 했고 유튜브도 했고 근데 그 중에 오더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는 네이버 블로그.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가 조금 더 활성화 많이 됐을 때는 이제 다른 플랫폼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서. 그러면 그 처음 초창기 때는 새벽에 자고 또 새벽에 나가고 거의 잠도 못 자고 피나는 그런 노력을 하셨었네요. 네. 지금 이제 가는 곳은 코엑스로 가는데 코엑스에서 정확히 어떤 거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코엑스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국내 유일의 청소 박람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청소 박람회군요. 네. 거기에 좀 주로 어떤 업체들이 들어오나요? 대부분은 기업들이 오는데 청소 장비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에 AI 청소 산업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AI로 된 기계 장비도 있고 사람들이 다루는 뭐 탑승식 기계 장비, 보행식 기계 장비, 그 외에 다양한 청소에 필요한 장비들을 뭐 이렇게 전시해 놓는 그런 박람회. 자기 기업들의 상품들을 뭔가 알리는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청소 업체로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형태로 지금 들어가셨고 패션 브랜드로 들어가신 걸로 네. 제가 확인했는데 이름이 무시 프로젝트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네. 이 무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조금 있었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 옆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야, 이런 라이프 스타일 어때? 라고 제안을 한번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한번 바꿔보자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함으로써 이 사람들을 따라오게 한번 만들어보자. 문화를 만들자 해서 이제 시작한 브랜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직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만드신 거군요. 네. 무시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무시받다, 무시하다 라는 그 무시 단어에서 가지고 온 건데 그냥 직설적으로 좀 표현했어요. 우리 무시받기 싫다, 좀 존중받고 싶다라는 말을 그냥 무시라고. 근데 그거를 한글로는 저희가 무시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 읽으면 또 머쉬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좀 열등감이 많이 묻어나는 네이밍이긴 한데 근데 우리 정체성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네이밍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해보시면서 누군가로부터 좀 무시당한다라고 느꼈던 상황들 그런 게 있다면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현장에서 사실 고객들이 저희한테 막 이렇게 못되게 안 하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트러블이 생겼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그 자기의 속마음을 꺼내는 거죠, 고객들이. 처음에는 아 고마워요 해봐요 이렇게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청소나 하는 애들이 네가 그러니까 청소나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전 사실 이게 진짜 속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안 그런 사람들도 되게 있지만 그럴 때 제가 깜짝 놀란 거죠. 뭐야, 이렇게 천사 같은 고객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런 적도 있었고, 유튜브 댓글은 익명이잖아요. 그 익명의 댓글 속에 이 청소를 비하하는 말들이 진짜 많거든요. 청소업해서 돈 좀 번다라고 하는 컨텐츠들의 댓글들을 보면 청소해서 그 돈 벌어? 뭐 쓸고 닦는 게 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막 이런 식의 댓글들이 진짜 많아요. 폄하하는 댓글들. 99%가. 저는 그게 진짜 사람들의 좀 속마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티를 안 내면서 편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구나. 티를 안 낼 뿐이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다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이번에 그 팝업스토어를 열게 되면서 이 팝업스토어를 통해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핵심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현장 기술직도 기술을 잘하는 거는 그건 당연하다. 기술을 연마하고 내가 현장에서 고객을 잘 응대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 외에 우리가 뭘 어떤 걸로 우리가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고객이 저를 처음 봤을 때 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죠. 제가 아직 기술을 시전하기 전까지. 예, 그렇죠. 예. 그 겉모습에서 주는 그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입었으면 하는 이런 룩들을 저희가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그런 현장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입을 수 있는 옷들의 브랜드나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있나요 지금? 있긴 있죠. 근데 뭐 청소부들한테 특화된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카펜터 팬츠, 이제 목수들을 위한 바지나 이런 건 있는데 전부 다 다른 현장직들은 그 카펜터 팬츠를 입고 와서 일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카펜터 팬츠가 요즘에는 뭐 보편화돼서 일반 사람들도 입고 막 그렇게 하듯이 저희도 청소부를 테마로 만들었지만 일반 사람들도 소비해도 전혀 나쁘지 않다. 네. 현장에서 입어도 불편함이 없고 네. 뭐 일상생활에서 즐기기에도 너무 나쁘지 않다. 그러면 청소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병행하면서 좀 어떠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냐면 저희는 아침부터 나가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있는데 팀원들이 또 다 따로 일하거든요. 같이 일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 또 만나서 소통해야 되고 시간을 내서 또 만나야 되고 못 만날 때는 또 계속 메시지로 주고받고 각자 맡은 역할 해야 되고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난 내 일 해야 되니까 마케팅은 또 해야 되고 영상 편집은 또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또 소통하거나 같이 만나고 막 그런 것도 네. 쉽지 않았겠네요. 그래도 그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오픈이 됐는데 딱 매장이 세팅이 됐을 때 팝업스토어가 세팅이 됐을 때 첫날 딱 오픈을 한 그날 네. 어떠셨어요? 그 순간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10개월 전에 이걸 기획할 때는 안 올 줄 알았는데 딱 그 순간이 와가지고 좀 감격스럽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고맙게도 시작하자마자 막 그 관람객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좋은 피드백도 해주시고 그래서 뿌듯했는데 또 이제 시작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뭐 무섭고 떨리고 설레고 막 그렇습니다. 이 청소와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끌고 가면서 이 대표로서 리더로서 사람들과 여러 결정들을 막 해나가는 상황이 있을 텐데 좀 외롭거나 좀 힘들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내가 이 팀원들한테 전달한 마음은 그게 아닌데 곡해해서 제 마음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아, 오해가 되는. 저는 선한 마음으로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가 우리를 위한 행동은 아니잖아, 너를 위한 행동이지 라고 했을 때 뭔가 진짜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네. 난 진짜 그냥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건데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네. 그래도 뭐 제가 돈을 더 가져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섭섭하죠. 내 마음 몰라줄 때. 함께 일하는 그 동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좀 많이 외로우셨군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시고 위로를 받으시나요? 그래서 소통을 계속 해요. 근데 저희는 그렇군요. 나 그런 마음 아니다, 섭섭하다. 그 팀원 중에 이제 친구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그래서 뭐 20년지기 뭐 30년지기 친구도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얘기하거든요. 걔도 편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널 위해서 하는 거잖아. 난 아니야 하고 계속 만나서 뭐 시스템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나 뭐 그런 불만사항 건의사항 있을 때 만나서 우리 이거 좀 별론 것 같아 바꾸자 하면 그래 바꾸자, 요번에 바꿔보자. 또 별로면 또 다음 달에 야 이거 또 별로다 바꿔보자 해서 계속 바꿔나가는 중이고 저희는 소통을 진짜 많이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회의도 자주 하고 그러면서 계속 뭔가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담아두지 않고 계속 어떤 소통하면서 풀어가시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무시 프로젝트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또 자세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리는 무시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저희 상품은 이 바지. 제가 입고 있는 바지랑 이 바지. 예. 좀 특이하네요. 이 자리가 660만 원짜리 자리거든요. 쓴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내 돈을 써가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를 뭔가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